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을곰입니다. 네, 오늘 장세가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 힘드시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시세를 보면서 힘드실 텐데 저까지 이렇게 축 처져 있으면 뭔가 더 힘들 것 같잖아요. 예, 저라도 좀 목소리를 이렇게 좀 하이톤으로 좀 시작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 사실 사람이라는 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더 좋은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네, 마음을 또 그렇게 먹으면 또 편안해지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3,600만 원대로 떨어졌네요. 네, 3,600만 원대로 떨어졌고 이더리움도 이제 200만 원이 곧 깨질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내려간 상태잖아요. 중국의 어떤 채굴장들의 채굴기들의 전원이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급락이 좀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곧 회복됩니다. 곧 회복될 거고 만약에 회복이 안 되면 뭐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좀 장기적으로 두고 가져가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두고 가시는 것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적금 통장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었다. 그거를 내가 비트코인을 샀는데 그 돈이 지금 하락을 맞으면서 400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솔직히 돈이 마이너스 600만 원 됐으니까 마음은 좀 쓰리죠. 마음은 쓰린데 앞으로 3년이고 4년이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윳돈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셨거나 아니면 뭐 급히 다른 데 써야 될 돈을 잠깐 단기적 수익을 보려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물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멘탈이 버티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 여유 있는 여유 자금으로 하셔라. 저도 여러분들 2017년도에 장에 들어오면서 최초에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500만 원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았고 사실 그 전에 어떤 리스크 있는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해보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저는 제가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 그런 돈들을 여기다 넣지 않았습니다. 그 500만 원을 억대로 불려놓고 2017년도에 그리고 다시 나왔다가 하락장 맞았을 때 다시 저점에서 그 벌었던 돈들을 다시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았고 긴급한 돈을 넣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나의 원금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욕심 부리셔가지고 남의 돈 넣지 마세요. 남의 돈 넣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네,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하신 걸로 수익을 보시고 그 많이 번 수익으로 다음 상승장 때 또 돈 불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네, 그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많이 빠졌네요. 그쵸?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48%까지 올라가 있는데 네, 이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상승하는 도미넌스의 상승은 그렇게 그다지 좋은 시그널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려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 선물 지수도 지금 롱 포지션이 70% 아직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김치 프리미엄도 한 3% 정도 되네요. 어제는 한 5%를 넘었었는데 지금 3%대를 유지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가볍게 이제 어떤 시장의 어떤 모습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좋은 뉴스들 많이 가져왔어요. 네, 악재 속에 좋은 뉴스들이 많습니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데이터 상위 10대 거래소의 이더리움 고래 보유량은 계속 감소한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거래소에 있는 이더리움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 1950만 개가 넘는 이더리움이 고래 지갑으로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더리움은 계속 매집 중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비트코인은 지금 계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뉴스가 반대로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반대 뉴스입니다. 이더리움은 계속 고래들이 사모으고 있는데 여기 뭐라고 해요? 크립토컨트 CEO 주기영 대표가 너무 많은 고래들이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낸다라는 얘기는 매도하기 위해서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영 대표는 원래 이 비트코인 시장에 되게 낙관론자예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약세장 확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장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주기영 CEO가 방금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약세장이 확정된 것 같이 보인다라고 전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인 분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이런 말 하기 싫지만 비트코인 약세장이 확정된 것처럼 보인다. 너무 많은 고래들이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락장이 시작됐다라고 칩시다. 자, 하락장이 시작됐다고 쳐요. 이 사람 말대로. 근데 뭐라고 해요? 분명히 나는 시장이 장기적으로 공급 수요 면에서 좋아 보이기 때문에 BTC 약세 편향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 끝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장기적으로 보이시나요? 제가 맨날 입에 달고 사는 말입니다. 저게 장기적. 어떨 때 쓰나요? 제가 장기 투자하십시오 라고 할 때 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상승한다. 제가 얘기했던 그 가장 많이 자주 이야기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사람도 저랑 같은 의견이죠. 장기적으로 무조건 상승한다. 제발 오해하지 마라. 끝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 하락이라는 거는 여기 위에서 얘기하는 비트코인 약세장이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라는 뜻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뉴스 제목만 보면 약세장 확정 가능성, 야 약세장이래, 크립토컨트 CEO 주기영 대표가 약세장이라고 얘기했어 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음 뉴스. 마이크로스트래러지가 13,000 비트코인을 추가 구입했다. 지금 얼마에 샀대요? 13,000 비트코인을? 평단이 얼마예요? 37,617달러. 우리 돈으로 한 4천만원 정도에 산 거죠. 지금 물렸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러지 많이 물렸어요. 그래서 얘네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양이 얼마다? 10만 5천 비트코인. 이게 얼마너치예요? 지금 현재 가치로 3조 8,700억 원 입니다. 얘네들이 미쳤다고 살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얘네 평단이 얼마예요? 평단? 26,000불입니다. 26,000불. 26,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다? 2,800만원에서 2,900만원 정도 평단이라는 거예요. 아직 수익권이죠. 아직 수익권입니다. 근데 이 평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얘네들. 계속 그 고점에서 계속 사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상장 기업 중에 얘네들이 이제 기관들 중에서는 얘네가 비트코인 소유하고 있는 소유량이 1위예요. 1위. 그리고 2위가 이제 테슬라.
이렇게 있습니다. 네. 계속 사고 있어요. 그죠? 얘네들 계속 사고 있습니다. 네. 고래들이 일부 코인들을 계속 던지고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런 식으로 사고 있는 기관들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고 자, 페이스북에서 DM이라는 코인을 만들죠. 옛날에 이제 리브라라는 코인을 만들려고 했다가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아서 못 만들고 이번에 DM이라는 코인을 다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DM이라는 코인의 책임자 데이비드 마커스라는 사람이 중국의 채굴 단속은 비트코인의 훌륭한 발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제가 말하잖아요. 중국에서 이 채굴기 철수하고 그 비트코인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이 좋은 거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근데 이 사람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괜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이실까요? 페이스북 DM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페이스북 파이낸셜 대표 데이비드 마커스가 중국의 채굴 단속 결정을 비트코인에 대한 훌륭한 발전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랑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보세요. 마이닝 파워,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채굴의 패권이 석유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 감탄을 표했다. 제가 하는 행동이랑 똑같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 규제해서 그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한테는 호재다 라고 이 사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 마이크 노보그라츠 중국 단속에 대해서 시간이 걸린다, 믿음을 유지하라 라고 했답니다. 믿음을 유지하라, 이것도 제가 코인 시장을 믿으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안 망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랑 똑같은데, 마이크 노보그라츠 전 헤지펀드 매니저 겸 갤럭시 디지털 CEO가 최근 중국의 암호화폐 단속 시도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 소식은 단기적으로 좋지 않은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면, 자, 시진핑 주석은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다. 비트코인은 권위주의와는 정반대다. 왜 그럴까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탈중앙화라고 하죠. 근데 공산주의에서 탈중앙화가 허용이 되나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윤희윤 CNBC 베이징 지국장도 광저우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미국 메릴랜드로 채굴기를 옮기기 시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중국인들이, 그 채굴자들이 과연 중국이 규제한다라고 해서 채굴을 그만두겠냐? 라는 거. 여러분 같으면 그만두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윤을 많이 났는데. 이사 가고 있죠. 이사 가고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중국 탈출은 당분간 차이나 퍼드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이제 매년 이 암호화폐가 떡락할 때 맨날 중국이 그 중심에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뭐 규제한다, 퍼드 뉴스 나오고 막 별짓 다 하니까 그때마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중국의 어떤 그런 퍼드 뉴스 따위는 이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좀 세게 한 대 얻어맞자. 나중에 자꾸 잽 같은 그런 잽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진짜 크게 한 방 얻어맞고 그냥 여기서 끝내자. 그게 더 낫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채굴자들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 제가 이거 호재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자, 디지털 커런시 그룹, DCG 그룹이라고 하죠. 예, 그 DCG 그룹에서 5천만 달러 상당의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클래식 투자 신탁 구매 계획 발표를 했답니다. 네, 이더리움 클래식을 산답니다. 많이 떨어졌죠, 이더리움 클래식. 그쵸? 얼마 너너치를 사냐?
하나로 약 566억 원 상당을 산다라고 합니다. 베리 실버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디시즈 그룹의 CEO.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기업들도 사고 기관들도 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당장은 그 채굴기들을 많이 전원을 내리면서 해시레이트도 떨어지고 악재들이 많지만은 결국에는 그 해시레이트가 다른 타 어떤 국가로 이동을 해서 다시 해시레이트가 회복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기관들이나 기업들 매집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예, 그게 아니라서 단기적으로 하락이 막 이렇게 온다면은 우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보자고요, 여러분들. 지켜보자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간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힘내시고요, 여러분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뭐 메일 주셔도 되고요.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